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역시 중국에서는 무기를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사례가 발생하며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 그 자리를 꿰찰 절호의 기회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과거 태국에게 자신들의 타입 041 위안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S-26T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은 물론 여러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태국 해군을 솔깃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태국 해군에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던 우리 한국은 갑자기 수출 기회를 중국에 빼앗기고 말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중국은 최근 갑작스럽게 수출 조건을 일방적으로 태국에 불리하도록 크게 변경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태국의 뒤통수를 거하게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크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럴 바야 조금 더 예산을 들여 훨씬 발달된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정말로 이뤄진다면 이는 과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회를 빼앗아갔던 중국에 대한 복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 태국 정부인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중국이 수출하는 S-26T 잠수함은 심지어 스펙을 살펴볼 경우 어렵지 않게 중국 측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기까지 합니다. 안하무인식 중국의 태국 해군 뒤통수 때리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 한국의 장보고급 개량형 잠수함이 왜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서는 현지 시각 11월 15일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잠수함 도입 문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규 호위함 추가 구매 문제에 있어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문제들과 함께 여러 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는데요. 사실 지난 4월 이미 태국 해군에서는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중국과 극심한 마찰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초 태국 해군은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과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보고급 개량형 잠수함을 두고 어느 것을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과 미국 잠수함들이 얼마나 맹활약했는지를 알고 있는 태국은 자신들도 잠수함을 보유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주변국인 베트남에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또한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가 하면 인접한 빈국 미얀마에서조차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자 태국 또한 가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개국의 경합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출하는 장보고급 개량형 잠수함의 수출이 가장 좋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장보고급 잠수함을 태국 해군에 수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위안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S-26T 잠수함을 한 척에 2억 8천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3척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더구나 이를 2+1, 즉 2척을 사면 한 척은 공짜라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더해가며 잠수함 3척의 가격을 2척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냈습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S-26T 잠수함은 원래 척당 4천억 원 이상 가는 수중 배수량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인데다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ARP 장치까지 탑재되어 있어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지만 수중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총 3척, 다른 군수 지원까지 포함해 약 1조 원 달러의 가격을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으로 내는 데다가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이 1조 원어치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태국에게 잠수함 수출 가격의 3배에 달하는 3조 원어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도입해 HMTS 나래 수완이라는 이름을 붙인 호위함에서 중국의 저질 건조 기술에 학을 뗀 바 있지만 워낙에 파격적인 조건이라 운용하던 S-26T 잠수함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중국 정부가 30년간 품질 보증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자 결국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식 잠수함처럼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무기를 이처럼 싸게 살 수 있다니 태국은 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수출 계약이 진행되면서 점차 중국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22일 중국은 태국 해군에 인도하는 S-26T 잠수함의 인도를 2024년으로 연기시켰는데요. 다음 해인 2022년 2월 연합통신의 보도에서는 태국의 야당 의원이 인도 예정인 중국 S-26T 잠수함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지난 4월 중국이 수출하는 S-26T 잠수함에 장착될 독일산 TMU-396 엔진이 공급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유럽연합이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S-26T 잠수함에 독일제 MTU-396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을 장착해 판매하기로 했지만 태국 해군에서는 이 엔진이 검증된 바가 없으며 성능과 신뢰성 모두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이 CHD-620 엔진은 잠수함이 아닌 일반 상선용 엔진이기에 역시나 테스트 결과 너무 시끄러웠고 잠수함에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S-26T 잠수함이 사용하는 스털링 ARP 기관은 바닷속의 경운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시끄러운데 여기다 일반 상선용 엔진의 소음까지 더해지면 가관일 텐데요. 수중 배수량 또한 원본인 위안급 잠수함이 3,600톤급인데 비해 S-26T 잠수함은 2,550톤이라 체급도 더 작아졌고 그만큼 강력한 엔진을 탑재할 공간도 부족할 겁니다. 이런 판국인데 위안급
잠수함의 항속거리가 12,000km 수준인데 그보다 체급이 작아진 S-26T 잠수함이 14,800km의 항속거리를 가진다니 수상합니다. 최대 속도 또한 스펙상으로는 시속 31km라지만 글쎄요, 이것도 의아합니다. 2개월 내에 독일산 엔진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근거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는 3달 후 친중 성향을 크게 보이는 태국 정부에 의해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가 유출되자 태국 언론과 야권에서는 태국 정부의 잠수함 도입 강행을 엄청나게 비난해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태국의 요구에 눈치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일방적으로 조건을 크게 변경하고 이를 따르기를 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본래 4,000톤급인 위안급 잠수함의 태국 수출형인 S-26T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2,550톤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전체 비용은 세척 1조 원 정도에서 11억 5,500만 달러, 하나 약 1조 5,684억 9천만 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당연히 약속했던 무이자 분할 상환도 불가능하며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선수금, 중도금, 잔금을 미루는 일 없이 제때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납부하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태국에 3조 원어치 물품을 구매해준다는 절충교역이나 30년간 중국 정부 품질 보증 같은 조건도 모두 무효화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잠수함을 건조한 중선중공에서 2년간 품질 보증을 담당해주겠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갑자기 이처럼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니 태국 현지에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레수한 호위함 때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다시 한번 중국을 믿어버려던 태국은 또다시 뒤통수를 거하게 맞으며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과 국방 예산을 의미 없이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 정부의 중국 잠수함 구매 사업은 정치권의 큰 이슈로 확대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크게 분노한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당장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기존의 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보태 믿을 만한 한국의 잠수함이나 유럽의 신형 잠수함을 대신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의 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한국은 특히 태국에게 잠수함을 수출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중국에게서 두 척의 3,000톤급 호위함을 저렴한 가격에 도입해 큰 기대를 안고 이 호위함들에게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나레수한 대왕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위함을 막상 운용해봤더니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는 것은 물론 현대 호위함이라는 물건이 기본적인 방수격벽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수격벽은 함정이 적의 공격에 피격되어 파손될 경우 함정 내부의 다른 구역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인데요. 그러나 나레수한함의 내부에는 방수격벽이 전혀 없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화하기 위한 소화 설비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전시에 절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될 호위함에서 무장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 태국 해군은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태국 해군에서는 결국 이 호위함을 수리하기 위해 스웨덴의 사브사에 7,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사격 통제 장치와 지휘 통제 시설에 대한 전면 개조를 해줄 것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더해 삼성 탈레스 등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전투 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이 호위함의 문제에 학을 뗐으면 그래도 못 믿겠는지 태국에서는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 업체에게 약 4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6,375억 5,500만 원을 주고 신형 호위함을 발주하기까지 했는데요. 태국 해군은 이처럼 여러 번 한국의 도움을 통해 중국제 호위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중국이 끼어들기 이전에도 태국 해군에서는 한국산 장보고급 개량형 잠수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으며 태국의 잠수함 부대 기관 요원들이 될 장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태국 해군에서 한국제 장비에 대한 믿음과 선호도가 상당했고 중국의 잠수함 문제가 크게 터져버린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가장 주목될 다른 국가의 잠수함은 무엇보다 우리 한국의 잠수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신형 잠수함들은 가격이 상당하기에 국방 예산이 부족한 태국에서 이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데 비해 한국의 장보고급 개량형 잠수함은 가격이 척당 4천억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중국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게 잠수함 등 무기를 수출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일개 조선사들의 영업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대항해 중국과 함께할 수 있는 우호 국가들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었는데요. 미국은 중동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일본과 우리 한국, 괌 등의 많은 기지를 마련하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일부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 이제는 군사력이 크게 떨어진 러시아, 북한 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뿐이며 이들의 군사력은 나토와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결국 자신들이 한 약속을 깨버리고 태국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일이 발생한 만큼 더욱 많은 이들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꺼리게 될 텐데요. 태국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중국 잠수함이 아닌 우리 한국의 잠수함을 최종적으로 도입하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